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 낭독의 브루스리입니다. 오늘 낭독해 드릴 책의 제목은 저렴한 것들의 세계사, 영어로 하자면 A History of the World in 7 Cheap Things: Food, Care, Work, Nature, Money, Lives, Energy.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은이는 나즈 파텔, 제이슨 W 무어 지음. 옮기인이는 백우진, 이경숙입니다. 또 홍기빈, 해제. 자본주의에 숨겨진 위험한 역사, 자본세 600년, 기후 비상사태, 극단적 불평등, 모든 것을 싸구려로 만들며 자본주의가 감춰온 비용이 지금 우리에게 총구소로 날아들었다. 출판사는 북도둠입니다. 자, 2020년 5월 발행했습니다. 카피라이트 원본은 2017년도 이고요. 자, 그러면은 추천의 글부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꼭지 제목은 더 많은 알미 미래를 구원한다. 재현주. 이분은 임팩트 투자 회사 옐로우독 대표.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곤 한다. 두 사람의 파트너십이 공고하기 위한 조건으로 어느 한쪽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논하는 것은 무용한 일이다. 관계는 상호적인 것이고 어떤 이에게 좋은 사람이 다른 이에게는 나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딱 한 가지는 이야기한다. 이왕이면은 이미 본가에서 독립해서 살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 본가에 살고 있다면 결혼하기 전에 먼저 독립해 사는 시간을 갖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도 조언한다. 집에서 나와 어머니의 가사 노동이 드리웠던 보호막이 사라지고서야 비로소 그 보호막이 보이기 시작한 나 자신의 기억 때문이다. 깨끗한 방이 먼지가 굴러다니는 방으로 바뀌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물때 없는 세면대와 수도꼭지는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었다. 세탁기는 빨래라는 프로세스에서 극히 일부만을 대신해 줄 뿐이며 요리는 장을 보는 데서부터 설거지를 마치고 그릇을 원래 있던 자리로 다 돌려놓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익혀야 했다. 퇴근 후 저녁 자리를 갖거나 자기 개발, 문화생활에 두어 시간을 쓰고 집에 돌아오면 아침에 내가 어떤 집을 뒤로 하고 문을 나섰는지를 밤 11시가 넘어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었다. 1인분의 일상을 매끈하게 유지하는데 어떤 노동이 얼마나 필요한지 성년이 훌쩍 넘은 나이에야 알게 된 셈이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여기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워킹맘이라는 표현도 엄마는 일하시나? 같은 질문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깨달았다. 값이 매겨지지 않은 노동은 존재하지 않는 노동이 된다는 사실도. 값이 매겨지지 않은 노동은 존재하지 않는 노동이라는 사실도. 재능기부죠, 재능기부.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나는 이제 한 가구의 일상을 배우자와 꾸려가며 직업인으로서 임팩트 투자자로 일하고 있다. 우와우, 대박. 그래도 결혼은 했군요. 출세했습니다. 임팩트 투자는 금융위기가 온 세계를 뒤흔들던 2008년 정식화된 개념으로 재무적 수익만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임팩트를 함께 고려하는 투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또 영업을 하시는군요. 추천사에서 많은 사람이 임팩트 투자를 착한 투자로 묘사한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알매 투자라고 표현하곤 한다. 가사 노동의 주 책임자가 되고 나서야 가사 노동의 값을 볼 수 있게 되었듯이 임팩트 투자자가 되고 나서야 우리 일상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제대로 치러지지 않은 채 어딘가로 전가되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식물성 대체고기 사업에 투자하면서 소고기 한 근이 내 식탁에 오르기까지 발생한 온실가스와 폐수의 숨은 비용을 알게 되었다. 저런. 세상에나. 온디맨드로 청소 매니저를 매칭해주는 사업에 투자하면서 화장실을 포함한 공간 20평을 먼지 없이 물때 없이 단정하게 청소하는 일에 치러지지 않았던 비용이 얼마인지 알게 되었다. 어린아이가 문해와 기초 수학을 스스로 익힐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투자하면서 교육 접근성이 가로막히면 소득을 창출할 기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건 기초교육에 접근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얼마만큼의 기회 비용을 빼앗기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기회 비용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제한을 받죠.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자, 그 포기하는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그러죠. 다른 것을 하기 위한. 이 모든 비용은 오늘날 시장경제로나 회계 기준으로나 세매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값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가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묵묵히 그 값을 치르고 있거나 다가올 세대의 누군가가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지금의 자본시장이 이런 비용을 세마지 않게 된 것이 사람들의 탐욕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탐욕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무지 때문이죠. 기업 10곳을 나란히 세워놓고 각 기업이 어떤 물건을 어떤 소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팔고 있는지, 숨은 비용을 얼마나 사회로 전가하고 있는지, 혹은 사회를 위해 숨은 가치를 얼마나 창출하고 있는지 낱낱이 보여줄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작가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가치들을 많이 창출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자기 돈 1,000만 원을 직접 투자하도록 한다면 이때 사람들이 내릴 선택은 그 1,000만 원을 맡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의 선택과 제법 다를 것이다.
단순히 전문적 지식의 차이 때문만은 아니다. 투자의 영역에서 돈을 불리기 위한 선택으로부터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가 제거된 것은 자산 운용이 하나의 산업으로 고도화되면서부터다. 이 산업 안에서 자산을 가진 사람과 실제로 그 자산을 투자처로 배치하는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펀드 매니저에게는 주어진 운용 기한 안에 수익률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진다. 펀드 매니저의 고민이 여기 있군요. 세상에나 이럴 수가. 자연인으로서 가치 판단은 뒤에 놓으라고 요구받는다. 그러나 자기 돈을 스스로 투자하는 개인은 자신의 경제적 필요와 사회적 가치관을 모두 종합하여 최적화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둘의 차이는 무지의 결과가 아니라 더 많은 알매의 결과다. 더구나 지금의 시장에서 숨은 사회적 비용을 알려면 투자를 실천하는 쪽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책은 저렴한 것들의 세계사인데 내가 역자로 이름을 올린 경제학의 배신, The Value of Nothing, 경제학의 배신의 저자 라즈 파텔이 공저자로 펴낸 신작이다. 나는 제법 긴 기간 종사했던 투자업을 떠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때에 이 책을 만나 번역을 하기에 이르렀다. 번역 전문가라군요. 경제학의 배신은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가 남아있던 때 출간된 책으로 금융위기의 원인이 어긋난 자본시장의 셈법에 있다고 지적한다. 실은 많은 자산의 가격이 자산의 가치와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바로 그 괴리가 점점 벌어진 끝에 일어난 파국이 바로 금융위기라고 주장한다. 경제학의 배신을 읽으면서 세계관이 재배열되는 느낌을 받은 기억이 난다. 기업에 투자하는 일을 하는 동안 나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추정하는 거대한 스프레드 시트를 만드는 작업을 좋아했었다. 5년치쯤에 재무제표를 추정하려면 기업이 벌이는 모든 활동에 어떤 값이 매겨지는지 계산하고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때 나는 내가 만드는 스프레드 시트가 하나의 온전한 세계라고 여겼다. 전통적인 투자업의 문법을 잠시 떠나 경제학의 배신을 번역하면서 나는 기업의 활동을 담아낸다 믿었던 그 스프레드 시트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그 비용을 실은 사회가 또 미래 세대가 떠안고 있음을 배웠다. 지금 임팩트 투자를 하게 된 여정의 출발점에 경제학의 배신이 있었던 셈이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저렴한 것들의 세계사는 경제학의 배신에서 더 나간 것이다. 그래, 많은 정보가 더 있겠군요. 물론 새로운 정보죠. 그 값이 숨겨져 있어 저렴해 보이지만 실은 저렴하지 않은 것들, 즉 자연, 돈, 노동, 돌봄, 식량, 에너지, 생명, 이런 것들이 저렴해지기까지 지구가 그리고 인류 사회가 치러야 했던 값을 보여준다. 그 값은 경제의 영역에서 철저히 숨겨져 존재하지 않는 양
취급되었지만은 아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부채로 남았다. 부채는 갚아야 되는 것이죠. 하하. 어머나 세상에. 이 책은 값진 것들을 저렴하게 만듦으로써 가능했던 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의 속임수라고도 할 수 있겠군요. 그런 자본주의가 인류의 눈부신 진보를 가져왔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그 진보의 과실이 미래 세대가 치러야 할 비용에 기대어 왔다는 사실을 더 늦기 전에 상기해야 한다. 나는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더 나은 자본주의에 대한 상상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그동안 감춰진 비용에 대한 더 많은 알므로부터 올 것이다. 저렴한 것들의 세계사가 쏟아내는 낯선 관점과 생경한 정보를 따라가며 그래서 이제 무엇을? 이라는 질문이 나를 내내 불편하게 만들었다. 저자들은 끝까지 그 대답을 시원하게 내놓지 않는 대신 그 불편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 거듭하기를 촉구한다. 저런. 유일한 잘못이 지금 태어난 거신 사람들, 여성, 원주민, 기후변화와 공해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음을 안다면, 그리고 이 문장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모두의 행위가 모여 그들의 삶을 더 악화시킨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살 것인가? 이 책을 덮으며 내 마음에 깊이 남은 문장이다. 아마도 우리는 아직 그 답을 모르지만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오늘 어딘가에서부터 시작할 수는 있다. 이 책이 더해주는 알미, 그 여정을 시작하게 해줄 것이다. 자, 그 뒤에 많은 것들이 소개가 되어 있죠. 목차를 보자면 1장 저렴한 자연, 2장 저렴한 돈, 3장 저렴한 노동, 4장 저렴한 돌봄, 5장 저렴한 식량, 6장 저렴한 에너지, 7장 저렴한 생명. 그리고 결론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장에서는 초기 식민주의와 자연과 사회의 발명, 자연 사유재산 노동, 자본세의 진가가 드러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초기 식민주의와 자연. 초기 식민주의에 많은 자연을 파괴했겠죠. 또 자연과 사회의 발명을 통해서 또 환경이 많이 파괴가 됐을 것이고요. 자연 사유재산 노동, 자본세의 진가가 드러나다. 67페이지 1장의 그 꼭지 제목들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개의 꼭지가 있군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결론입니다. 우리의 저렴한 것들은 마술처럼 스스로 창조된 것이 아니다. 현대 세계의 아이디어와 정복, 통상이 폭력적으로 뒤섞인 연금술을 통해서 등장했다. 그 심장부에는 서로 얽혀있는 일련의 이분법이 자리하고 있다. 이분법, 다이카노미, 흑백 논리죠. 사회와 자연, 식민지 개척의 주체와 객체, 남성과 여성, 서구와 나머지, 백인과 비백인, 자본가와 노동자 같은 구분이다. 이 이분법 각각은 세계를 묘사하고 세계를 범주로 구분했을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인간구와 나머지 자연의 생명이 지배되고 저렴해지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자본주의를 권력, 자본, 자연의 세계 생태계라고 이해하면 각
이분법의 두 요소가 얼마나 깊숙이 다른 요소에 자리 잡고 있는지 볼 수 있다. 또 권력자들이 두 요소 사이에 경계를 뚜렷하게 유지하는 데 얼마나 힘을 기울여 왔는지, 아울러 이 경계들을 얼마나 강력하게 주장해 왔는지 알게 된다. 다 돈 때문입니다. 다 돈 때문. 노예, 원주민, 여성 노동자, 즉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것들은 상호 배제하는 범주가 아니다. 자, 이런 것은 애초부터 연결되어 있는 이들 이분법을 경험해 왔고 그에 맞서 저항해 왔다. 자본주의의 여명기에도 프론티어에서는 갈등이 터져 나왔다. 마데이라에서 노예와 자유노동자가 연대해 저항한 것이 그 사례다. 이들은 자신의 생명이 저렴해진 가운데 주인과 고용자의 멸시 속에서 지내다 마침내 싸움에 나섰다. 많은 원주민과 노동자가 자본주의 생태에 접혀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정부와 투자자는 새로 씨를 뿌릴 땅과 질서와 이윤, 착취의 새로운 모델을 찾아 나섰다. 착취죠, 착취. 수탈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죠. 이 자본제국주의라는 것이 노동력과 그리고 상품의 소모처를 찾는 것이죠. 식민지라는 것이 값싼 노동력, 값싼 재료의 취득까지.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본가들의 전략에 대응해 성공하기 위한 탁월한 가르침 같은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아이디어로부터 우리의 정치를 만든다. 우리는 자본주의 생태계의 산물이고 서문에서 주장했듯이 우리가 만든 이 생태계의 상태 변화를 제대로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저렴한 자연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시도 하나를 보자. 데카르트적 사유와 자본주의적 사고의 현대적인 혼합을 보고 싶다면 온라인에서 생태 발자국 계산기를 찾아 거기서 답을 계산해 보면 된다. 어려운 문제군요. 어려운 계산이에요. 모든 인간이 당신과 같은 방식으로 생활할 경우 얼마나 많은 지구가 필요한지 계산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가로 열고 우리 저자들의 발자국 평균으로는 지구 같은 행성이 4개 필요하다고 나온다. 자랑스러운 결과가 아니다. 가로 닫고 진보적인 환경주의자들은 현재 인구가 지구의 수용 능력, carrying capacity, 수용 능력을 초과했음을 강조하려고 생태 발자국을 활용한다. 자, 기억해 두십시오. 생태 발자국. 1960년 이래로 그들은 인구 과잉을 인구 밀도가 아니라 어느 지역의 사람 수와 자원, 인간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환경의 능력을 가지고 계산한다. 달리 말하면 환경 수용 능력을 계산해 인구 과잉을 정의한 것이다. 인구 과잉을 영어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구 과잉. The excess
overflowing, the overflowing of population, 혹은 the excess of population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의를 당연하게 여기면 앞으로 벌어질 환경 파괴를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의 가난한 이들,